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경계해야 될 식품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5가지 식품이 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표준은 나쁜 콜레스테롤, 다시 말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미만이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심혈관 초고위험군의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70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뇌졸중 등의 질환이 있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많이 낮춰서 정상 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떤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표준화인 지표인 CSI 수치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새우나 굴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2에서 5입니다. 등심이나 안심은 7입니다. 또 기름기가 많은 베이컨, 삼겹살, 갈비 등은 20입니다. 고급 아이스크림은 30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코코넛류나 팜유가 함유된 과자, 빵, 케이크류는 CSI 수치가 무려 37이나 됩니다. 실제로 고기보다도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빵, 케이크류를 많이 먹을 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빵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방은 육류에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마블링이 좋은 투플러스는 육즙이 적고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은 체내에 들어오면 축적이 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 중에 차돌박이는 아주 맛있지만 지방 함유율이 제일 많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혈액의 저밀도 지단백을 높여서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들어가 분해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한우 차돌박이의 지방 함량은 100g당 35.9g입니다. 갈비는 100g당 14.9g입니다. 부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삼겹살은 또 지방이 많은 식품입니다. 1인분 180g에는 최대 28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돼지고기에 불포화지방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CSI 수치가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성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터, 돼지기름, 마가린, 마요네즈, 치즈 등도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꽤 많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팜유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식물성 지방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요, 지방질이 많은 고기나 고지방 유제품, 튀긴 음식 등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6주 동안만 줄여도 LDL 콜레스테롤을 8에서 10%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 6월 18일부터 식품의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왔습니다. 유럽연합도 2021년 4월 2일부터는 트랜스 지방의 양이 전체 지방량의 2%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단 성인의 경우 일회 섭취 분량의 0.5g 이상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허용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2.8g, 성인 여성 2.2g,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먹을수록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 상태로 만든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포화지방보다 2배 정도 건강에 더 나쁘다는 말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하게 합니다.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것이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사용하는 마가린, 버터 같은 것들입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략 다한 것 같습니다. 마가린 100g에는 14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팝콘은 11g, 렌즈용 팝콘은 24g까지 들어있고요. 또 도넛은 4.7g, 튀김용 냉동 감자는 4.6g, 케이크는 2.5g, 비스킷류는 2.8g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육류에 대량으로 들어있습니다. 대한급식신문에 의하면 소고기의 차돌박이는 100g당 트랜스 지방이 668.3mg이나 들어있습니다. 갈비살은 606mg, 등심살은 541mg. 돼지고기의 경우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삼겹살에 143mg으로 가장 높았고요. 항정살 127mg, 목심살 101mg, 갈비살 94mg 순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질 100%인 쇼트닝에 트랜스 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쇼트닝은 쿠키나 파이를 만들 때 연하고 바삭한 맛을 위해서 첨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아주 많이 생성됩니다.
한 2% 정도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요.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도너츠, 꽈배기, 모든 튀긴 음식, 과재료 등의 트랜스 지방 함유율이 높습니다. 현재 과재료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낮춰서 유통하고 있어서 94% 정도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0.2g 정도로 검출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트랜스 지방이 있어도 0.2g 미만이면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함정이 있어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각종 식용유 기름은 이제 튀기면 튀길수록 트랜스 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라 할지라도 이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이 됩니다. 영국의 의학학회지는 트랜스 지방 섭취가 2% 늘어나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 25%, 당뇨병 발생 위험은 40%나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5g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면 심장병 발병률이 23%나 높아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과대 섭취는 심장질환 위험률을 21%나 사망 위험률을 28%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 암,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얘기합니다. 2008년 미국 역학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혈중 농도가 높은 여성은 최저 수준의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위험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경계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도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콜레스테롤은 사골 국물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산 소피어 자른 것 100g에는 무려 3,100mg이 들어있습니다. 사골곰탕 400ml에는 콜레스테롤이 286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내장육류, 간, 곱창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선알, 명란젓, 알탕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의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닭고기 같은 가금류, 소고기를 비롯한 각종 육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낙지, 조개류, 굴, 전복, 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넷째는 육류, 달걀 등의 고단백 식품도 경계해야 합니다. 육류의 단백질의 일종인 메티오닌 흡수가 증가하면 메티오닌 대사 중간 부산물은 호모시스테인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생성이 증가되면서 혈관벽에 쌓이거나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맛있는 빵이나 곡류, 탄수화물을 경계해야 됩니다. 빵은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제일 높이는 주범이라서 CSI 지표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2018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빵 30여 개 제품을 조사해 보니까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일반 빵보다 프랜차이즈형 마트나 인스토 베이커리 매장의 빵류는 평균 콜레스테롤보다 높은 0.8g이 나왔습니다. 시중 빵들은 당연도 매우 높습니다. 당은 체내의 포도당으로 흡수되면서 메틸글리옥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요. 이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무력화시킵니다. 시중빵은 한국소비자보호원조사에서 평균 100g당 당 함량이 18.6g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팥빵을 비롯한 일부는 일반 빵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한국인은 식빵, 모닝빵, 떡, 시리얼, 또 그 다음에 흰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이런 단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66%나 됩니다. 이것은 참 큰 문제인데요. 단순 탄수화물 과일은 의외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이상한 콜레스테롤 높이는 5가지 음식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음식을 대신해서 통곡류인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잘 듣고 따라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과일, 채소 섭취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채소와 과일 일일 섭취량을 최소 400g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 300g에서 600g, 또 채소는 210g에서 490g 정도를 말하고 있고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서는 일일 과일, 채소 섭취량을 500g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00g 이상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실제 과일, 채소 섭취량은 일일 권장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디엘 엑센신 박사는 식물식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mg 이하로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80 이하로 낮추면 당신은 동맥혈관의 어떠한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위장 암 사망의 약 14%, 허혈성 심장질환의 약 11%, 뇌졸중 사망의 약 9%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하루에 2분의 1컵 약 100g 정도의 콩류를 먹는 사람은 콩류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6.6mg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영양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나쁜 LDL 수치를 낮추고 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연구팀은 5주 동안 하루 1개 정도의 아보카도를 섭취한 사람들은 지방 식사가 적은 사람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감소하고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 성분이 높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 에세스터는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지방, 또 눈 건강에 중요한 카로티노이드 및 기타 영양소가 정말 풍부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패키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100g당 지방이 20%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고 그 중에서 오메가9이라고 부르는 올레산은 67%나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5주 동안 아보카도를 일정한 양을 섭취한 실험용지는 섭취하지 않은 지에 비해서 중성지방 수치가 27%나 낮았고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7%나 높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 및 채소와 함께 믹스해서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서 아보카도의 지방은 체내에서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시키며 또 이러한 효과는 샐러드를 아보카도와 함께 먹을 때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영양분이 정말 풍부한 음식입니다. 견과류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에는 L아르기닌이 풍부해서 혈관 탄력을 증가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1등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속의 식물 화학물은 콜레스테롤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견과류는 대체로 지방 함량이 45%에서 60%나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8, 90%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g당 칼로리가 600에서 700칼로리로 고열량 식품입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30g 이하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 하루에 한 10g 정도만 섭취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양질의 지방인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500에서 2000mg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통돌깨, 햄프시드, 아마씨, 씨앗씨 등과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들기름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오메가3 계열 지방산 중에 알파 리놀렌산이 있는데 이 알파 리놀렌산은 기억력과 합숙력을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그 통곡물인데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이런 통곡류를 3가지 정도를 섭취하는 사람은 정제된 곡류를 먹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통곡물이 도정한 곡류보다 많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화학물, 섬유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템플리대 연구진은 현미의 부후분층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내분비 단백질인 안지오텐신2와 맞서싸워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일과 베리입니다. 이 과일 속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은 나쁜 LDL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산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특별히 펙틴은 사과, 포도, 감귤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채소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인해서 심장질환 및 기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생체 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식이섬유와 식물 활성 화합물 또 항산화제 등은 이 과일과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6g의 팩틴을 쥐에게 3주 동안을 먹였더니 팩틴을 먹은 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6에서 7% 정도나 낮았습니다. 이 사과의 껍질에 이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과 전체 질량의 약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과 중간 크기 2개 정도를 먹으면 7g 정도의 팩틴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채소입니다. 채소는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또 사과 귤에 들어있는 팩틴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팩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팩틴이 많은 채소는 오크라, 가지, 당근, 감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습니다. 식물성 식이요법과 혈장 지질의 연관성, 체계적인 검토와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30개의 관찰 연구에서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잡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9.2가 낮았고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22.9나 낮았습니다. 또 그리고 19개 임상 실험에서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2.5가 낮았고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2.2가 낮았습니다. 임상 실험은 오랜 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수치가 조금 덜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일권 박사의 채식자와 부분 채식자의 심혈관 질환에 관한 위험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과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궁금한데 이 논문은 그것을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가족력이 없는 사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도 완전 채식과 부분 채식을 하는 분들도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 채식과 부분 채식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148.6이 나왔고요. 또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15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식을 하는 분들은 가족력 유무를 떠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대에서 150대 정도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로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가운데 완전 채식을 하는 분들은 49.7이 나왔고 가족력이 없는 분들 가운데서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55.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가운데 채식을 하는 사람은 74.9가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83.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70대에서 80대가 나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자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61.8이 나왔고요. 가족력이 없는 분들 가운데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89가 나왔고요. 이제 가족력이 없는 분들 가운데서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은 84.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완전 채식을 하시면 160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16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LDL, 이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한 80대 정도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 이제 의학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평균적으로 다 낮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게 나와도 채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7가지 식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식을 해도 과식을 하거나 흰밥, 흰밀가루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아침과 점심으로 이루어진 1일 2식을 하면서 저녁은 200g 이하의 과일식을 하시면 대개의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보통은 3주 정도 이런 식사를 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배운 식생활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